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비대면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은평구 을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민의힘 장성호 후보가 주제 제한 없이 비대면으로 질문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떤 질문과 답이 오갔을까요? 손성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은평구을 지역구를 두고 경쟁하는 김우영, 장성호 후보. 두 후보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른바 아리백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먼저 장성호 후보가 김우영 후보에게 이 아리백을 위해서 이번 예산 지난 정기국회 예산에서 민주당이 소형 원자로 개발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을 했고 그것은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방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화석 연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조차도 이제는 태양광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석탄 발전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원자력 발전소, 과거로 돌아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서는 우리의 대기업들이 수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탄소 국경 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제도 때문에 우리의 대기업들이 수출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어 김 후보는 현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소극적인 지원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특히나 세계적 추세인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정부는 소극적인지, 과거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혁신할 의지가 있으신지. 원전 수출이 중단되고 그리고 원전 인재 공급이 단절되고 또 원전 납품업체가 줄도산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전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진국을 보십시오. 시대 상황에 맞는 것을 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무조건 탈원전 아리백만 주장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 잘못된 진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평구 을 지역의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보수정당 소속 이재호 전 의원이 내리 5선을 했지만 최근 두 차례 총선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고 구청장 자리도 2010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은평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기울었습니다. 장 후보는 10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 독점 정치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잃어버린 18년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 후보님은 구청장 하실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고 아쉬웠던 점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받아서 다시 정책적인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집권당의 힘으로써 그것을 서포트해 드리겠습니다. 부족했던 거는 역시 교통 문제. 그 지하철 노선의 뉴타운으로의 연장, 이걸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거. 그게 제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도심의 어떤 재개발 정책의 일대 전환을 통해서 서민의 주거지 안정을 이뤄내는 일, 이것도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김우영 후보는 장성호 후보의 공천 과정을 거론했습니다. 장성호 후보는 구로구을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은평구을에 전략 공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소위 누가 그러는데 낙하산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평에 대한 나름의 공부를 충분히 하셨다면 그 발전 대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북한산이라는 거대한 그 은평의 큰 재산, 기운 이런 것이 있는데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상당히 무질서하고 왜소하다. 정리되지 않은. 그래서 저는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 수준의 은평의 혁신적인 아젠다를 만들고 이것을 서울시와 협조하고
그리고 정부와 협력해서 이것을 은평을 다시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두 후보는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후학들 양성하시는 그 일과 정치의 일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정치 입문 과정에서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열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이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정책을 통해서 경쟁을 하면서 우리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커다란 케미가 맞을 수도 있겠다. 은평구 선거구에선 비대면 토론을 벌인 김우영 장성호 후보 외에 녹색정의당 김종민 후보도 뛰고 있습니다. 김종민 후보는 지난 21일 헬로 이슈토크에 출연해 자신의 공약과 정책을 설명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한 14년 됐고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8년 됐는데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변했냐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변한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은평 주민들은 정말 다양하게 변해 있습니다. 뭐 여성들, 소수자들, 장애인들, 이주민들 이런 분들로 다양하게 다채롭게 지금 구성되고 있거든요. 이분들의 삶을 지키고 또 변화를 강구하는 그런 은평의 모습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3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하는 대면 토론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에 LG 헬로비전 은평방송 상암 스튜디오에서 은평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됩니다. 보름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은평의 민심이 누구에게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 서울혁신파크 부지가 서울 창조타운으로 재조성됩니다. 서울시는 26일 은평 등 서울 강북권역 일자리 중심의 새로운 경제도시로 살바꿈하는 내용의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강북 지역에는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돼 상업시설이 현재의 2~3배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수색 차량기지와 상암 DMC 일대,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 강북 지역의 대규모 공공 민간 개발 부지에는 일자리 기업 유치를 의무화하는 대신 용적률 향상과 공공기여 완화 등 혜택을 줍니다. 서울시는 또 주민 누구나 20분 내에 숲과 공원, 하천에 다다를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정원 도시를 구축하고 불광천과 중랑천 등 하천에 수변 감성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수도권 매립지 대체 입지 후보지 3차 공모가 시행됩니다. 서울시는 환경부와 인천시, 경기도 4차 협의체 매립지 정책 논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시설의 명칭은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해졌으며 특별지원금도 1, 2차 공모 때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3천억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부지 면적은 2차 공모 때 13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9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축소됐으며 부대 시설로는 에너지 자립과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 시설 설치만을 포함했습니다. 서울시가 오는 29일부터 닷새간 열리는 여의도 봄꽃 축제에 대비해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행사 기간 경찰 인력을 배치하고 소방 구급차의 비상 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인파 증가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 비상시 대응 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는 28일 낮 12시부터 4월 4일 밤 10시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1.7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모든 마을버스 정류장에 도착정보 안내기를 설치합니다. 양천구는 4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마을버스 정류장 41곳에 정보 안내 단말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양천구 관내 마을버스 정류장 119곳 중 차고지 정류소 등을 제외한 모든 정류소에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는 버스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은 물론 날씨 정보 등을 정관판에 표시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높이는 장치입니다.
민주주의는 의회를 중심으로 발전합니다. 의회가 주권자들의 대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은 과연 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적임자인가, 바로 주권자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한 해 예산이 650조, 추경까지 700조 가까이 됩니다. 정부 5년 기간 동안 3,500조의 국민 혈세가 편성되고 집행됩니다. 3,500조 하면 5만 원권으로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힘을 위해서 야당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양천 발전의 적임자이냐입니다. 우리 양천구는 재건축, 재개발, 차량기지 이전, 강북선, 목동선, 크고 작은 도시 교통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저 황희가 반드시 해결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4월 10일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양천에서 양화초, 양동중, 양정고를 졸업한 진짜 양천 사람입니다. 양천에서 살면서 제가 느낀 불편을 해소하고 싶고 양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천에서 목동 재건축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것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지옥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동선, 강북횡단선을 예타 면제되도록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정 차량 기지를 이전하여서 주거 환경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목동 종합운동장, 목동 유수지를 강남의 코엑스와 같은 시설로 환골 탈퇴시켜서 목동에 산업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양천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법률 전문가이자 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과 비대위원으로서 중앙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힘 있는 여당 후보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당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여당 후보인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양천구 전체를 관통하는 목동선이 가장 시급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제성을 이유로 구분응선에 멈춰서 있습니다. 대장 홍대선과 서부트럭터미널 복합 개발을 확정시킨 집념으로 목동선을 조속히 매듭짓겠습니다. 신월동의 재건축, 재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고도 제한으로 인한 사업성 부족 때문입니다. 공공기여를 낮추고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국고를 지원해 사업성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천을 지역에 관광과 상업 중심의 선왕권 관문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서서울 호수공원, 국회대로 상부공원, 전통시장과 로데오 거리를 묶어 관광 벡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경험 많고 유능한 저 이용선 양천을 더욱 크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전철, 지하철 2호선 연장, 재개발, 재건축 등이 왜 진척이 없는 겁니까? 바로 이들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과 예산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관건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세훈, 오경훈, 오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지지부진하던 우리 지역 수건사업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양천 경제특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결국 기업이 유치돼야 사람이 모여들고 유동인구도 늘어납니다.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전철, 지하철 건설 앞당겨집니다. 또한 지역 상권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LG 디스플레이 상임고문으로 오래 일했던 저 오경훈이 그 노하우를 살려 기업을 유치하고 경전철, 지하철 연장 반드시 앞당기겠습니다.
40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이래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